네,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진 HPV 백신, 꽤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접종 권장 나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대신 남성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HPV 백신, 이게 자궁경부암에만 해당되는 백신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국내에서 알려졌냐면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이런 거를 예방하는 백신이라서 이렇게 알려졌고요. 예. 남성에게는 음경암을 그리고 성별이 상관없이 항문암이나 두경부암, 그러니까 뭐 귀에 생기는 암이나 입에 생기는 암 이런 것을 예방해 주고요. 생식기 사마귀도 예방해 주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이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이군요. 그렇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 상당한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네, 근데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이 백신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겠네요. 암 예방이 되는 백신이다. 그런데 이 백신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되고 백신의 종류는 또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그렇다면서요? 일단은 개발이 완료돼서 쓰이고 있는 종류가 다국적 제약사 MSD의 가다실 그리고 GSK의 서바릭스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백신이 가다실 국가고요. 네. 보시면은 뭐 이가, 사가, 국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되는데 네. HPV 바이러스가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뭐 피부 표면에 감염되는 것만 한 60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것까지 안 하면 막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제 바이러스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번호를 붙였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몇 개 예방해 주느냐에 따라 뭐 2개 예방하면 이가, 4개를 예방하면은 사가, 9개를 예방하면 국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 백신들이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접종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하고 네. 가격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만 9세에서 14세는 2회, 나머지는 한 3번 정도 접종을 하는데요. 3번이요? 네, 다 하다 보면은 물론 병원마다 어떤 백신을 맞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요. 가장 많이 접종하는 게 이제 가다시 국가거든요. 예. 이거로 살펴보면은 3번 접종하는데 평균 60만 원 돈이 듭니다. 상당히 예. 비싼 가격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요즘 의약품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80만 원 가까이 드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현재 정부는 만 13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일부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새롭게 더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저소득층하고 청소년 여성한테만 지원하던 네. 걸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던 게 원래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접종 나이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다 우리가 국가를 지원하겠다. 이게 원래대로는 공약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선대본부가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정책이에요.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리는 꼭 예방 효과를 달성해서 장래 의료비, 생기는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최근에 나왔던 가닥은 여성은 기존대로 하고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2024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존대로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그렇죠. 13에서 17세 그렇습니다. 여성 청소년들한테 주던 네. 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만 하고 네. 남성은 청소년들을 더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여성은 원래 이제 9에서 45세까지 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그렇죠. 기존대로 네. 축소를 한 거네요. 네, 조금 뭐 여성이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건 아쉬운데 거기 그래도- 게다가 이제 남성 같은 경우도 추가가 되긴 하는데 네. 2024년부터다.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렇죠. 공약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든 규모인데요. 좀 많이 줄어든 거는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원래 남성 청소년에 대한 접종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고려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NIP라고 불리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예산을 통해서 남성 청소년에게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NIP가 뭡니까? 이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뭐 100일이라던가 이런 필수적으로 접종해주는 국가에서 무료로 네. 그런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입을 더 확대해서 시키겠다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질병관리청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져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근거를 찾고 예산도 편성을 하려면 뭐 2024년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남성 청소년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했는데 이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 시기가 조금 더 당겨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는 정도인데요. 이제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예방접종의 시기를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제 시작해보겠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게 접종하는 국가가 22개국에 이를 정도로 한국은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시행을 하시는 게 네. 이 여성분들은 좀 실망스러운 결과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여성 청소년뿐 아니라 이제 남성 청소년까지 맞힌다 하면은 2배로 대상이 늘어나는 거긴 합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흔히들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을 남성들도 맞아라 요즘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남성들한테 맞추는 게 앞서 설명한 뭐 다른 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여성의 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어떤 예방의 그 효과가 남성한테 맞춰도 있다는 얘기인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써머리를 하자면 네. 두 개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습니까? 남성에게도 뭐 음경암이나 항문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행위는 이제 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여성만 맞는 것보다 남성도 같이 맞는 게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되진 않는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성 청소년들한테 맞추는 게 나름 의미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라는 게 국산은 개발이 안 됐고 지금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죠? 네, 전량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가다시 국가만 봐도 수입 금액이 3,963만 달러, 이게 한 526억 원 정도예요. 이게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돈인데 무려 이게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에서 봤을 때 작년 완제 의약품 수입액 기준으로 10위나 됩니다. 참고로 1위는 타그리소라는 그런 폐암 치료제고요. 이게 국가 수입 금액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4가나 서바릭스, 그러니까 이가까지 합치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원을 정부가 늘리긴 하는데 정작 그 수혜를 보는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은 개발 중에 있는데 예.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가격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네, 시기가 맞다면 NIP 확대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가격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국산이 개발이 된다면? 네, 국산 워낙에 지금 외국 제품이 비싸고 수입이 해오는 상황이니까 국내에서 개발이 된다면 조금 더 싼 값에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네. 기업들이 앞으로 수혜를 볼 일은 영원히 없는 건지 개발을 하고는 있다면서요?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러지는 아직 그렇게 포기하기는 너무 이제 낙관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고요. 네. 개발은 근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측에서 지난 2020년에 해외에서 1 이상을 진행해서 완료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공식 입장은 3상 진입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외에도 아이진이나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 잠정 중단이 아니냐 이런 업계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 2상이 끝난 이후에 막 속도를 내지를 못했거든요. 종근당 같은 대형 제약 회사는 임상 2상에서 개발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진전이 잘 없는 모양인데 왜 그런 겁니까? 뭐 개발이 좀 어려운 건가 보죠? 이게 개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산 자궁경부암 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포스백스 김홍진 대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백신이요, 바이러스 유사입자는 걸 가지고 만드는 백신이거든요.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은 만들기 굉장히 일단 어려워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국내에서 과거에 이가나 사가를 하다가 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국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이가를 사가를 개발하다가 이거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국내 사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드랍을 하게 된 거고요. 특허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포스백스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 최초로 국가 HPV 백신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상황에 대한 추가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이제 26년도 정도면 양산 체제로 가서 생산할 수 있을 거고요. 다행히도 그 국내 모 중견 기업에서 저희 그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CMO 백신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어요. 네,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게 코로나 백신 말고 또 있었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